자, 이제 2교시고요. 뭐 19번부터 먼저 하죠. 뭐 하고 나갈 사람 나가지 마. 19번 나올 것 같아. 19번. 19번에서 제가 출석 X에서 316조 적용 문제 관련된 쟁점이라 19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하겠구나 느낌이 오죠. 자, 일단 19번부터 풀어볼게요. 가운데. 자, 갑은 공무원 을에게 함정을 빠뜨릴 목적으로 을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을이 거절하자 수차례 반복하여 뇌물 받을 것을 요구하고 결국 을은 뇌물을 수수했다. 그럼 갑은 뇌물을 준 놈이고 을은 뇌물을 받은 놈이고, 보통 여기서 나오는 사례형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뭐 다른 쟁점은 없어요. 거의 줘봐야 갑하고 을을 주고받았다. 주는 사람은 증례자, 받는 사람은 수뢰자죠.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쟁점 주고 필요적 공범쟁점을 주게 되면 이들 사이 형법총칙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공범 사이는 둘 간의 공소시효 정지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쟁점도, 뭐 이런 쟁점도 원래 공판이 들어가면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이런 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몰수 추진 관련 쟁점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많이 줍니다. 자, 뇌물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갑을은 거절하자 수차례 반복하여 뇌물 주기를 요구하고 수수화했다. 어쨌든 뇌물을 준 사람은 증례자고 받은 사람은 수뢰죄죠. 갑은 현장에서 대화를 녹음해둔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복사한 녹음 테이프를 검찰에게 제출하였다. 자, 1번. 자, 옳은 거 찾으면 갑이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수수를 거부하는 을에게 거둔 뇌물수수 요구에서 뇌물수수 범위를 유발했다. 수사기관이 유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뇌물 받으세요 하고 상대도 받을 의사가 있었죠. 수사기관이나 직접적 관련성 있는 사람이 유발했으면 함정수사지만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정답 5고 1번이고 쉬웠죠. 답은 너무 쉬웠는데 아마 이렇게까지는 쉽게는 안 줄 거예요. 조금 더 쟁점을 걸 거예요. 2번. 갑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을과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이용하여 거듭 뇌물 수수를 요구하였다며 범위를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된다. 범위를 유발해야지 함정수사지, 범위가 유발되지 않으면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유발해도 되고 직접적 관련성 있는 사람이 유발해도 되지만 최소한 유발은 돼야 되는데 유발되지 않았으면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X고. 자, 갑에게는 뇌물수수에 대한 교사범위 성립한다. 아까 배웠지만 필요적 공공사에서는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내적 관계에서는. 근데 만약에 대외적 관계에서 병이 가담했다. 그럼 얘는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자, 교사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고. 자, 4번. 갑의 뇌물공여가 함정교사에 해당하면 을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함정교사라 하더라도 얘는 뇌물수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X고요. 자, 5번이 별표치고 5번이 나올 거라고 해서 생각합니다. 뭐 답은 1, 2, 3, 4번까지 너무 쉬운 쟁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답지문 줄 거는 5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을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을의 진술에 의하여 자,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을이 자, 특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인정되면 을에 대한 녹음 테이프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을이 녹음 테이프에서 증거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누구에 대한 내용을 녹음했냐면 이건 316조 쟁점은 아니고 313조 쟁점인데 313조 쟁점인데 갑의 대화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했다면 313조 1항 단서입니다. 313조 1항 단서는 성립의 진정하고 특신 상태인데 누가 하는 거냐?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는 누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을이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을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을에 의하여 진정 성립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갑이 녹음했죠. 그럼 작성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갑이 하는 겁니다. 원래는 313조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하고 말하는 것을 녹음했다. 그럼 얘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거지만 예외가 하나 있죠. 누구의 진술이 기재될 때?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됐을 때는 누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추가로 뭐가 있어야 돼요? 특신 상태죠. 작성자는 녹음한 나죠. 내가 이렇게 적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 상태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을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요거를 갑으로 썼으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쟁점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주든가, 한번 316조 1항하고 2항 쟁점을 주든가, 줄 게 되게 많은데, 자, 여기서는 누가?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했을 때는 313조 1항 탄서 작성자는 누구예요? 녹음 테이프를 녹음한 사람, 이 사람이 성립의 지정, 그 다음 추가로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 답은 너무 쉬웠는데 제 생각에는 5번 쟁점을 한번 시험에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명의 필요적 공범은 줄 게 되게 많아요. 또 여기서 또 뭐 A가 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쓸 때는 316조 1항, 이 을에 대해서 쓸 때는 316조 2항 이렇게 쓰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갑과 을이 뇌물을 주고받는 형태, 아마 요 정도 형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이제 다음 시간 가면 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갑이 을한테 주고 공무원한테 전달했는데 이거 받고 나서 중간에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 이런 쟁점을 또 줄 건데 그 쟁점은 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보세요. 11번. 자,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 자,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4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가 이제 종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합 문제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진짜 찾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딱 진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 그 형사법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한 거니까 이 32문제 중에서 하나가 걸릴 겁니다. 분명히 걸릴 거니까 수업 딱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문제 너무 어렵다 생각해도 뭐 어렵죠. 처음 풀어보면 여러분 갑자기 순경 치는데 갑자기 변호사 시험 쳐라. 변호사 특채는 경감 특채예요. 변호사 붙은 애들은. 근데 갑자기 경감 시험 문제를 치라고 하니까 개새끼 짜증나네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든 거 내가 당연히 알죠. 이게 내가 할까 이 새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썰어드렸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드러내 보세요. 자,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갑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노숙자 을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을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하게 하는 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혼인의사 없는데 우리 가장이용 같은 경우 공불기재 안 되지만 가정혼인은 공불기재 되는 거 아시죠? 그거 고쟁점입니다. B는 가족관계 등록부와 동일하게 공전자 기록에 을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자, 한편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고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을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을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차고 입금되었다. 차고 입금된 거 써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을에게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합니다. 5. 자, 외국에 거주하는 갑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국인 갑이니까 속인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 적용됩니다. 아주 2번은 뭐 아주 곳곳에 넣기 딱 되게 쉬운 거죠. 적용됩니다. 3번. 만약 을이 허위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을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뭐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범죄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뭐 조금 보시면 우리 허위공문서 작성죄 엄청나게 중요한 거 작성죄와 간접정범의 관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특혜급 사인이 작성권자를 기망해서 결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래? 우리는 공불기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왜? 요거는 7년이야 요건 10년이야 하는데 요거보다 더 약한 공정증서 업무 부실기재죄라는 5년 이하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도가 더 약한 거로 처벌하는 거지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사인 새끼가 아니고 보조공무원 새끼가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이거는 나쁜 새끼다. 이거는 그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뭐로 처벌하겠다? 간접정범 처벌하겠다. 얘는 충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새끼다. 이거는 2번하고 3번하고 연결돼서 나올 거라고 지금 찍어놓은 거 있죠. 보조공무원이 지가 작성권자인 것처럼 결재하면 요거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시험 문제 유형 딱 이거죠. 허위공무 작성죄 기억, 간접정범 니은, 공문서 위조죄 디귿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로 연결된 것을 이거 지금 찍어놓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에 둘 다 공문서 위조죄다. 기억하고 디귿에 둘 다 허위공무 작성죄다. OX, X 이거 정확하게
같은 판례예요. 허위 공모서 작성죄의 간접 정보. 그 다음에 지가 결제한 것은 작성권은 없는 새끼가 결제한 거니까 공모서 위조죄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 꼭 체크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4번이 제일 어려운 쟁점이죠. 사인하고 보조공모라고 작성권자를 기망해서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내면 어떻게 할래? 일단 보조공무원 새끼는 뭐가 되면 돼요? 우리 배운 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끌어내면 되는 것이고 혹시 사인도 허위공무 작성죄의 간접정범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디테일하게 비신분자가 뭐에 가담했다? 신분자의 범죄에 무슨 범?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모서의 작성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비신분자도 33조 본문에 의하여 해도 돼? 지금 했는데 나 혼자 지금 꽂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개새끼야 이거 이거는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 뛰쳐나가는 거 아니지 막 나 지금 하면서 니네 눈치 보는 거야 원래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나도 떨려 뻥이야 하나도 안 떨려 아까 김 선생님도 보니까 이게 연예인 기질이 있는 거야 보통 사람 오면 이게 떨려서 이게 떨려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는데 진짜 배우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배우 잘했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진짜 배우 진짜 이 새끼 봐라. 야 잘생겨야지만 배우 하냐? 개성 있으면 배우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잘생겼냐? 너도 마스크 까봐 새끼야. 야씨 남만 깔고 있으면 밑장 깔고 너는 왜 안 까니? 그래서 배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 생각. 배우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껴있는 딴따라 기질은 빠지지 않는구나 뭐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도 33조 본문이 적용돼가지고 허위공모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까지 해서 요 1, 2, 3, 4번은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만약 을이 허위정을 모르는 비로 하여금 공문서에다가 허위공모 작성죄의 간접정보 형태지만 사인이 가담한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정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쟁점이고 4번이 답이죠. 을은 계좌의 착오로 입금된 것을 입금하는 것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고 우리 신의칙상도 보관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행력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22년도 1차에 찍어줬던 문제 최신 판례 비트코인 그죠? 그 비트코인 200개가 들어왔죠. 이제 제 가상계좌 없지만 가상계좌 입금하셔도 저는 안 줍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인데 횡령과 배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가상화폐라고 해서 틀리면 뒤집니다. 선생님 비트코인 배웠는데 가상화폐는 안 배웠습니다. 뒤집니다. 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횡령이나 배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도 최신 판례 때도 배워두시고요. 자 정답 4번이죠. 자 5번 을에 대한 사기작성 피신조서는 을과 상관없이 을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 이건 맨날 하는 거죠. 내가 내용 부인하면 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11번 했고 18번 보도록 합시다. 19번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서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번 갑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들을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자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는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갑에 대해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상당한 혐의를 인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요게 지금 법원직이고 국가직이고 그 혈액 채취하는 방법을 뭐로 할 거냐. 첫 번째는 당사자의 동의, 피고인의 동의 받으면 되는데 배우자나 부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서 혈액 채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쟁점이고 물론 간호사가 진료 목적 체열한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 이미 제출의 형태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봐가지고 혈액 채취하고 나서 사후영장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가능하고 감정처분 허가장도 가능하다. 딱 머릿속에 이 쟁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1번 P가 갑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B는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 음주 측정 거부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1번 X고 자 2번 자 우리가 혈액 채취할 그러니까 음주 측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호흡 측정하고 혈액 측정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너 어떤 거 하실래요? 라고 물어볼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는 혈액 거부가 아니에요. 뭐 거부하는 겁니까?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게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자 2번 X고 3번 자 P가 호흡 측정을 하였지만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 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자, P가 갑에게 혈액 채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면 그때 혈액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술 잔뜩 먹어서 교통사고 내서 막 후진해가지고 가다가 사고 쳤던 새끼 막 옆으로 불라고 했더니 휙휙 불어가지고 0.01밖에 안 나왔었죠. 0.0165밖에 안 나가지고 설득하고 동의받아서 그 다시 그 혈액 채취했더니 그때 0.16인가 나왔던 거 있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판에 나온 것처럼 동의하에서는 채취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이거 무슨 혈액 채취 호흡 측정 안 했다고 해서 피 뽑아 새끼야 손 내. 이거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X고 4번. 자, 만약 사고 현장에 출동한 P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다짜고짜 강제 연행했다. 자,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는다면 이에 준해서 한 음주 측정도 적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X고. 5번. 만약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P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옷과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그럼 이때는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니까 혈액 채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자,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증거로 쓰고 싶으면 무슨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가능하고 감정처분 허가장도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강제 체류에 대한 쟁점도 마찬가지 압수수색 영장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감정처분 허가장도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은 문제죠. 정답은 5번이고 이런 스타일로 물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다 이제 하나 둘 넣어가지고 미성년자의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혈액 채취한 거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진료 목적으로 그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임의 제출문을 받은 거 임의 제출문을 앞서서 적법하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체크 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했고 23번 봅시다. 자, 23, 24, 26 갈수록 문제수가 많아지는구나. 자, 23번. 자, 갑은 을병과 함께 지나가는, 이거 어사건이죠. 자, 어가 갑자기 동그라미 친 게 갑자기 제 배도 생각나고 어저께 많이 헤비하게 먹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비대한 새끼라고 또 하는 거죠. 이 개새끼들이 90kg 넘으면 비대하다고. 내 진짜 대법원 찾아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90kg 넘어가서 비대해졌습니다. 조만간 비대하지 않을 예정인데 현재는 비대한 상태입니다. 아, 짜증나. 자, 모의한 뒤 갑은 모의고장에서 모의를 주도하였다.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을병이 A를 강도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쫓아갔더니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했다. 이 공모관계 이탈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모관계 이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을병은 A를 쫓아가 A를 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뽑았다.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하는 거 합동강도, 특수강도 일종이죠. 특수강도 된다는 거예요. 갑을병이. 자, 1번. 자, 을과 병은 2인 이상 합동했기 때문에 합동강도, 우리 합동범위 세 군데 있지 형법에. 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 그 다음에 성법법에 합동강간에서 총 4군데 합동범위 있습니다. 자, 시간적 장소적 협동, 현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5. 자, 2번. 갑은 공모관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특수강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뭐 조금 더 쟁점이 있는데 그 3인 이상이 공모하고 현장에 2명 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것도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강도의 공동정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3번. 갑을병이 자, 공범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인데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다. 갑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면 을병에 대한 증거로 증인신문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또 뒤에 쟁점들이 좀 나온 건데 원래 이제 공판 파트 쟁점인데 우리 위증죄 파트가 좀 쟁점이 있으니까 공범인 공동피고인하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죠.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하라고 했어요? 절차를 분리하면 되는 것이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내가 때린 측면은 피고인이지만 맞은 측면은 피고인이 아니죠. 피해자죠. 이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서만 시키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들은 공범이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자,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런 쟁점입니다. 5. 자, 4번. 을과 병이 강치 과정에서 A를 고의로 살해했다. 그러면 을과 병은 강도살인이고 갑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때는 예견할 수 있었으면 강도치사,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도죄만 되는 거죠. 강도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자, 5번. 만일 갑이 먼저 붙잡혀서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이것도 우리 위증죄에서 나오는 거죠. 위증죄도 나오고 기대 가능성 다 나오죠.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 별건으로 기소된 을과 병에 대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무슨 죄? 위증죄.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이 새끼 뭐로 처벌하겠다? 위증죄.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유죄받았다고 해서 공범자 재판 가서 싹 납박이면서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대로 말하겠습니까? 저는 의리 지키는 새끼입니다. 의리는 지키고 가라. 어디로? 교도소는 가라. 이거죠.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위증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요 5번 쟁점은 곳곳에서 만약에 사례형이 나와도 나올 수 있고 사례형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좋죠. 아닌가요? 문제가 좋죠, 그죠? 가스라이팅 하는가요? 제가 문제 좋다고? 문제가 좋아요. 좋은 것만 골라서 뽑은 거예요. 아무거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좋은 것만 골라서 요 시간에 와서 요것만 진짜 중요한 40번만 잡겠다는 게 아니고 강의를 충분히 알차게 설명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보잘것없어. 제일 뒤에 우리 또 조교가 체력 전문하고 주짓수 학원을 하나 차렸으니까 여기 협찬하에 그 밑에 제일 서점하고 이렇게 봐주시고 주짓수 가면 옆에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 시합 나갈 거거든요. 시합 나가 도봉구청 장비 저번에 은메달 땄는데 이번엔 금메달 따려고 지금 악착같이 지금 살을 빼야 되는데 어제도 처먹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4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예요. 4교시 5교시 가면 거의 이제 어려운 건 이제 모아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짜증이 날 겁니다. 아직은 버틸만 할 거예요. 자 24번. 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갑은 자 을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나 관련 처리 업무를 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100만원을 100만원짜리 자기합수표 3장을 교부했다. 300만원 뇌물로 받았다는 거죠. 검사 병은 이 사실을 수사한 후 갑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 병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또 공소제기했는데 또 밑줄 수소법원 아닌 영장전담판사 또라이 2명 나오는 거죠. 그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임판사 찾아가는 거죠. 또라이 2명.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쟁점 하나 나오겠죠. 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위 자기합수표 3장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선 하나 끊어주시고 한편 이제 다른 쟁점 내겠다는 거예요. 공판관여 참여주사 정에게 자 공판관여 참여주사 정이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형량 감경 못 시키죠. 자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에서 선거권 투표권 있는 사람들 돈 주는 거 이거는 관련성이고 경찰관이 진정사건 수사하는 거 돈 주는 거 도박사건 수사하는 돈 주는 거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판사가 형량을 감형시키고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얘는 참여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배제되는 겁니다. 뇌물성 부정되는 겁니다. 100만원 교부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밀접한 것도 된다.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한다. 2번 갑은 현금 100만원을 수령한 법원 조사 정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랬죠. 뇌물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불리는 사람들 좀 있었을 거예요. 푸른 학생들 있을 거예요. 정답은 2번. 3번 갑이 유죄로 인정했다. 갑이 을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했다. 갑이 소비나 예금하는 순간 끝났다고 했죠. 누구한테 추징한다? 갑으로부터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5. 4번 갑이 유죄로 인정되면 을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을에게 반환했다. 소비나 예금하면 갑으로부터 몰수 추징하지만 그대로 반환한 순간 을로부터 몰수나 추징을 하는 거죠. 을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된다. 5. 5번은 이제 영장 전담판사한테 받은 거 또라이 2명 나오는 거죠.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마 그래도 좀 어렵네.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봅니다. 26번 또 보고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26번. 자, 영산홍 사건입니다. 자, 갑년은 A 연구소 마당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절취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의 나무 한 그루를 캐내었다. 영산홍 대신 이제 나무로 나왔죠. 그래도 캐낸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 높이가 150cm 이상이고 폭이 1m에서 도저히 커서 혼자 운반하기 어려웠다. 이에 갑은 남편인 을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이를 승낙하고 잠시 후 현장에 온 을은 갑과 함께 나무를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 그 후 갑은 친구인 병에게 이 절취 사실을 말해주었다. 개새끼도 꼭 그냥 훔치고 끝나면 되지 꼭 말하고 또 이 쟁점은 또 형사법 쟁점 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또 고쟁점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을은 갑과 갑의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캐낸 순간 기수죠. 기수 이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합동절도, 절도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는 될 수 있어요? 작물음반은 몰라도 합동절도는 안 되죠. 절도범행을 완성한 것이다. X. 2번. 을이 절도범행 기수 이전에 함께 절취했다. 뭐 절도의 승계에서 공동적 뭐 그냥 개소리죠. 그냥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3번. 본범은 정범의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을에게 작물음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2, 3번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절도죄의 정범이 되면 작물범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맞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절도의 정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캐낸 순간 절도의 기수고 그 이후에 차를 가져온 사람은 작물음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사안에서는 절도죄의 정범이 된다는 전제하에 있어서는 1번, 2번, 3번은 다 X지문이 되겠죠. 자, 5번부터 갑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자, 갑 또는 갑의 변호인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갑의 공소 사실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것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도 뭐 적부심 조서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뭐로 보시면 되냐면 315조로 보시면 돼요. 315조 또 판사들이 작성한 조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요거는 5번 정도는 아마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구속증 판례가 없는 사안이니까 안 나올 거야 생각되는데 그래도 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4번 지문.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이 자백하고 있고 을이 부인하는 상태에서 갑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다. 자, 공판기일에서 병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갑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더라도 병의 증언은 갑에 대한 보강 증거 될 수는 없다. 자, 병이 출석해서 뭐라고 했느냐? 을이 부인하고 있죠. 을이 부인하고 있죠. 부인했다는 얘기는 출석했다는 얘기죠. 출석했다는 얘기죠. 자, 고쟁점이고 갑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다. 공판기일에서 병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병이 출석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갑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병의 증언은 갑에 대한 보강 증거 될 수는 없다. 자, 자백이 있고 자백을 들었다죠. 들었다. 자인한 것을 들었다. 이걸로 보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백과 자백은 아니지만 자, 내가 얘한테 너 강간했니? 예, 강간했습니다. 자백. 들었니? 들었다로 보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4번. 공소사실에 대해서 갑이 자백하고 을이 부인한 사안에서 갑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다. 병이 증언을 출석하면서 갑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나한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자백 플러스 자백은 아니지만 자백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강할 수는 없습니다. 보강증거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고 조금 어려운 쟁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6번까지 했고요. 현재 시각은 55분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둘레 6, 7문제죠. 10시 55분부터 11시 15분 주면 20분 되겠죠. 11시 15분까지 풀어두시면 제가 이어서 3교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